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에듀케이션 출국 세미나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출국 준비를 위한 꼼꼼 짐 싸기 체크리스트입니다. 예, 보시면은 여기 서류가 있고요. 여권 사본과 사진을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현지에서 이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여권을 현지에서 분실하게 됐을 경우에 여권 사본이랑 여권 사진이 있으면은 예, 재발급 신청할 때 프로세싱이 빠릅니다. 그래서 여권 사본이랑 여권 사진은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공권 이티켓 프린트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서류 보시면은 지금 이제 무비자로 가시는 분은 동반하는 이제 조교학으로 동반하거나 아니면 엄마가 이제 또는 아빠가 이제 학생비자로 가시고 동반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뭐 무비자로 가시는 분이 있긴 할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메인, 그러니까 이제 뭐 학생비자 신청한 주신청자가 있으실 거죠. 그래서 학생비자 주신청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입학 허가서 그러니까 등록하신 교육기관의 입학 허가서가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학생 비자 허가됐다 하고 저희가 다 안내 드렸을 건데 유학 허가 레터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비자는 아니고요. 이 유학 허가 레터를 들고 캐나다 입국하고 입국 심사를 통해서 받는 스터디 퍼밋이 엄밀히 따지면은 학생 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 비자를 신청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ETA가 신청됩니다. 그래서 ETA를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동반하시는 분, 그러니까 학생비자 신청자가 아니라 동반하시는 가족분들이 있죠. 이 동반하시는 가족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ETA를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 그리고 학생비자를 신청을 해서 유학 허가 레터를 받았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제 여권을 분실했다라든지 아니면은 여권을 재발급 신청할 경우에는 기존에 신청되었던 ETA는 소멸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다시 ETA를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반드시 저희 유학원 담당자분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안내 드릴 테니까 꼭 이제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동반하시는 분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동반하시는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ETA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신체 검사를 받은 결과 확인서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학생비자 주신청자와의 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 뭐 예를 들면 영문 등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걸 반드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조교학을 해요. 예. 또는 아니면은 내가 엄마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우리 아이를 데려가려고 해요. 이럴 때는 어쨌든 양 부모가 동반해서 입국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반하지 못하는 다른 한 부모의 한 부모 동의서가 필요하고 반드시 이거는 공증된 서류로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예, 이거는 뭐 내 와이프가 또는 아니면 내 남편이 나의 아이를 데리고 캐나다에 가는 거를 내가 이제 승인한다, 수락한다 라는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독으로 가시는 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뭐 이제 학생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그 아래 신용카드.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걸로 준비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현지에서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예약한다든지 뭐 빌린다든지 렌트할 때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굳이 필요 없고요.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뭐 학생분 같은 경우에는 또 신용이 없어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가족 카드로 만들 수 있긴 하거든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은 되고요. 사실 필수로 가져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있으면 편한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가능하다 그러면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가방입니다. 가방 같은 경우에는 크게 위탁 수화물 2개, 또 기내용 캐리어 하나, 그리고 또 백팩, 랩탑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위탁 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23kg 2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총 46kg잖아요. 그래서 가방 한 개에 뭐 예를 들어 30kg, 다른 한 개는 뭐 16kg, 뭐 이건 안 되고요. 가방 한 개에 맥시멈 23kg입니다. 나눠서 잘 패킹해 주셔야 될 것
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내용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내로 들고 와서 선반 위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규격 사이즈라든지 무게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조 백팩을 들고 갈 수 있는데요. 이제 보조 백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준비드린 이런 서류라든지 뭐 여권 그리고 또 뭐 이제 이티켓 그리고 이제 뭐 돈 같은 현금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귀중품들은 이제 백팩에 넣어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류를 보면은요, 이제 겉옷, 뭐 속옷, 양말, 운동용품 등이 있는데요. 일단 짐을 싸시다 보면은 가장 부피를 차지 많이 하는 게 이제 옷이랑 신발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옷 같은 경우에는 그 왜 압축팩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압축팩에 잘 패킹을 해서 왜 청소기로 흡입을 쭉 해가지고 이제 부피를 확 줄일 수 있는 그런 팩들이 있거든요. 그걸로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뭐 재작년 뭐 그 몇 년 전에 입었던 이런 옷들 캐나다 굳이 안 입습니다. 이거 바리바리 다 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딱 그 이제 이번 한 해 입을 이런 옷가지 정도만 패킹을 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에 현지에서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우편으로 이제 보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옷이라든지 양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국의 제품이 이제 질이 좀 더 좋습니다. 비용적으로도 좀 더 저렴한 편이고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여성용품 같은 경우에는 한국계 월등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좀 충분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부터 참석하신 분 중에 이제 렌즈 끼신 분, 안경 끼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안경이 상당히 비용이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좀 여벌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렌즈라든지 렌즈 세정액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비용이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이 뭐 쓰는 화장품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기내로 반입이 기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탁 수화물에 깨지지 않게 잘 패킹을 해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캐나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이 있다 그러면은 운동용품도 챙겨줄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이제 골프를 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스키, 보드를 타시는 분 이런 뭐 운동용품 이런 큰 거를 가져갈 뭐 예정이신 분이 있다 하시면은 이런 이제 골프 클럽 세트죠. 세트라든지 스키, 뭐 보드 또는 이제 큰 악기 이런 류 같은 경우에는 위탁수화물 한 개로 간주를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220볼트가 아니라 이제 110볼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대봉투 안에 이제 돼지코를 하나씩 넣어 드렸는데요. 이 돼지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멀티탭 있죠. 그래서 멀티탭 뭐 3구 되어 있는 걸로 한 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져가시는 가전 제품 같은 경우 사실 뭐 이게 필요로 한 게 지금 뭐 휴대폰 차저 또 뭐 랩탑 차저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고데기라든지 헤어 드라이기 이 정도 외에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가족 단위로 가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밥솥을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뭐 김치 냉장을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긴 한데 이럴 경우에는 사실 이걸 한국에 가져간다? 그럼 왜 그 트랜스포 있죠. 도란스라고 하는 그 무거운 그게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멀티탭 3구짜리만 준비를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여성분 같은 경우 이제 고데기라든지 헤어 드라이기를 쓴다고 했는데 이런 발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220볼트에서 110볼트로 이제 변환해서 쓸 경우에 바람 세기도 약하고 열도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지에서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보면 약품이 있는데요. 캐나다에서도 일반적으로 약은 쉽게 구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비상 상비약, 예를 들어서 뭐 해열제라든지 뭐 지사제, 소화제 뭐 등등 이런 것들은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운전면허증인데요. 캐나다에서 이제 운전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이제 국제운전면허증을 이제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 이제 국제운전면허증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사이즈가 컸어요. 그래서 뭐 소지하기도 불편하고 뭐 이거를 뭐 좀 그 유효기간도 뭐 1년 뭐 주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런 게 있어서 좀 불편하긴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해서 이제 바꿔서 줍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가자마자 바로 이제 운전하실 일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이거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운전을 지속적으로 쭉 하실 예정인 분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현지의 주정부 운전면허증으로 이제 교환하는 거를 이제 권장해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현지에서 변경한 그 주정부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 죄송합니다. 그 신분증 대용으로도 예, 사용할 수 있거든요. 매번 여권을 들고 다니기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현지 운전면허증을 이제 발급받으셔서 이제 신분증 대용으로도 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밖에 보시면은 이제 뭐 서적류라든지 뭐 이제 뭐 세면 도구, 뭐 기타, 뭐 선물 등등 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출국하기 전에 체크를 하면서 예, 짐을 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